여러분, 혹시 이런 경고 보셨나요?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2025년 상반기에 정말 이상한 성적표를 받았어요. 물건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서 매출은 쭉 올랐는데 글쎄, 정작 회사 통장에 남은 진짜 돈, 그러니까 순이익은 오히려 뚝 떨어진 겁니다. 아니, 번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순서로 살펴볼 겁니다. 먼저 동진 세미캠, 여기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고 뭘로 돈을 버는지 까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2025년 상반기 실적의 비밀을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엔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동진 세미캠.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이름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회사는요, 우리 생활에 아직 깊숙이 들어와 있는 뭐랄까 첨단 기술계의 숨은 강자 같은 곳입니다. 네, 바로 이 회사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만들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재료, 특히 감광핵이라고 부르는 걸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필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그 안에는 거의 다 동진 세미캠의 기술이 숨어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첨단 산업의 심정부에 피를 공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 동진 세미캠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을 버는지 그 돈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 파트, 핵심 사업과 매출 구조입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돈을 어디서 버는지 바로 보입니다. 역시나 가장 큰 부분은 전자재료예요. 반도체 쪽에서만 무려 3,909억 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3,041억 원을 벌었어요. 와, 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7천억 원에 가깝네요. 회사를 먹여 살리는 확실한 캐시카우라는 게 딱 보이죠. 이걸 이렇게 동그란 차트로 보니까 더 확 와닿지 않으세요? 무려 93.3%,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네요. 매출의 대부분이 바로 이 전자재료 사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 실적을 보려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꼭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3장, 2025년 상반기 실적 분석. 겉으로 보이는 멋진 성장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죠. 2025년 상반기 총 매출액이 얼마냐? 무려 7,449억 원입니다. 와, 정말 엄청나죠? 딱 6개월 만에 7,500억 원 가까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장사가 엄청 잘 됐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 느껴집니다. 작년 상반기에 6,88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449억 원으로 무려 8.21%나 성장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정도 성장률이라니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이렇게 잘 나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력 사업인 전자재료가 국내에서도 잘 팔리고 해외에서도 잘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업을 정말 탄탄하게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매출이 다 내 돈은 아니잖아요. 재료비도 빼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장사해서 남긴 돈, 바로 영업이익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놀랍습니다. 무려 1,123억 원. 이것도 작년보다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많이 판 게 아니라 남는 장사를 했다는 거죠. 사업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슬슬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출 올랐죠. 장사해서 남긴 돈, 영업이익도 올랐죠. 그럼 당연히 세금까지 다 내고 회사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는 돈, 순이익도 당연히 올라야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과연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보세요. 작년 상반기에 797억 원이었던 순이익이 올해는 글쎄 444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아니, 장사는 더 잘해서 돈은 더 벌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돈은 왜 반토막이 났을까요? 도대체 이 돈들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바로 금융원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장사에서 번 돈이랑은 상관없이 다른 데서 나간 돈이에요. 예를 들면 공장 지으려고 은행에서 돈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자 비용,
또 해외에서 달러로 물건 팔았는데 환율이 떨어져서 손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금융원가입니다. 자, 이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표를 보세요. 작년에 230억 원이었던 금융원가가 올해는 무려 509억 원으로 2배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보통 이런 경우는 회사가 더 크려고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요즘처럼 금리가 막 오를 때 기존 대출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면서 발생해요. 바로 이 녀석이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을 뒤에서 야금야금 다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시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본업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쑥쑥 성장했습니다. 근데 둘째, 은행 이자 같은 금융 원가가 갑자기 2배 넘게 폭탄처럼 터진 거죠. 그래서 셋째, 이 금융 비용 폭탄이 영업이익으로 번 돈을 다 까먹어 버려서 최종 성적인 순이익이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하고 앞으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첫째, 동진 세미캠의 본업, 즉 장사 실력은 여전히 아주 튼튼하다는 거. 둘째, 그런데 장사에서 번 돈과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서로 반대로 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셋째, 그 범인은 바로 금융원가의 급격한 증가였다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동진 세미캠을 지켜볼 때는요, 이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그 재무 관리 능력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본업은 정말 잘했지만 그 이면에 재무적 압박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반기였다. 뭐랄까, 회사의 성장통 같은 걸 보여준 거죠. 본업 실력은 확실히 증명했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확인한 셈입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투자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투자 때문에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죠. 과연 동진 세미캠은 이 재무적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까요? 이 숙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